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읽어볼게요. 어제는 당뇨에 대해서 읽었어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그 증상이 미미하다가도 언제 어떻게 증상이 급격히 가까이할지 모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치료에 소홀하기 쉬워 방치하였다가 고혈압의 치명타의 삶의 질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 합병증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 30세대에 나타나는 청년 고혈압, 중년 이상의 만성 질환이 시작되는 통념을 깨고 20에서 30대 고혈압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놀라는 이가 적지 않다. 의료계는 청년 세대에 숨은 고혈압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고혈압의 특성이다. 이 나이에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 더해져 청년 고혈압을 사실상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혈압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등 혈압이 올라갔을 때 뒷목이 당기거나 두통과 어지럼증, 손과 발의 감각장애,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만 고혈압 자체가 원래 증상으로는 알 수 없다. 증상이 있을 땐 이미 초기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자신이 고혈압임을 물론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까지 진단받지 않으려면 청년기에도 자신의 혈압에 관심을 기울이고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젊으니까 고혈압도 괜찮다고 내가 고혈압인지도 잘 모른다. 젊다는 이유로 혈압 측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료계는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전 반드시 혈압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세 이상 성인에게 혈압 측정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젊다는 이유로 고혈압을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만 높아질 뿐이다. 고혈압 유병 기간이 길다. 젊은 나이에 생긴 고혈압을 방치할수록 동맥경화, 말초혈관 질환, 좌심실 비대,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혈관성 치매, 고혈압성 망막증, 단백뇨 등의 발병 위험이 커지며 합병증을 안고 살아갈 기간도 길어진다. 하루님이 20대 초반에 고혈압 위기 판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생활습관 관리가 어렵대요. 청년기에는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고 바쁜 일상 가운데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저염식 등 식단 관리나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초기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평생 약물 치료를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진짜 평생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섭네요. 미니님이 입장했습니다. 20대이신 하루님이 갑자기 지하철에서 혈압계를 뜬금없이 했더니 210이 넘었대요. 병원에 갔더니 응급상황이라고 하셨대요.
지금 고혈압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하루님이 들어오셨는데 옛날에 고혈압이었다고 20대인데 그러면 평생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생명을 지키는 힘, 혈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온 몸 구석구석에 이런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심장이다. 혈관은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수도관, 파이프 같은 통로이고 혈관 중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지나가는 곳을 동맥이라고 한다. 동맥에 흐르는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우 높은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동맥을 구성하는 혈관 벽은 이런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혈관 벽이 얇아지면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혈액이 압력을 바로 혈압이라고 한다. 미니님은 저혈압이십니까? 저도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이어가지고 한의원에 갔더니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저는 열정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진짜로는 이렇게 혈압이 낮은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책도 읽고 밤 늦게까지 또 일하고 와서 또 자전거도 타고 아침에도 타고 저녁에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바다정원 명사심리 해수욕장님이 입장하셨고 JK 크리에이터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동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건강한 혈관과 또 건강하지 않은 혈관 모습이 있어요. 그 손상받은 내막이 아무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된답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수축과 확장 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해 파악한다. 이러한 혈압은 정상혈압, 주의혈압, 고혈압, 전단계, 1, 2기 고혈압으로 나누며 보통 정상혈압은 120에서 80 미만을 유지하는 상태, 보통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미니님은 5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엄청 열심히시네요. 저 비슷하네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5시부터 학교를 다닌다고요? 어떻게 그러죠? 와, 정말 열심히 사시네. 근데 저혈압이어서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몸도 챙기면서 다녀야 되고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요. 제가 오늘 고혈압 읽고 있는데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이 1분에 60에서 100번 하루에 약 10만 번 동안 강하게 수축을 한다. 이렇게 뿜어내는 혈액의 압력으로 동맥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얇은 내막이 손상된다.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성 심뇌혈관 질환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생길 수 있다.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1차성 고혈압은 혈압 상승을 가져올 만한 특정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은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특정한 원인 질환이 확인된 고혈압. 1차성은 원인으로
운동을 좋게 하는 생활습관, 스트레스, 비만, 복부 비만, 칼륨 결핍, 염분에 대한 민감도 증가, 알코올 섭취, 비타민 D 결핍 등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만성 콩팥병, 심혈관 질환, 대동맥 협착, 알도스테론증, 쿠싱 증후군, 갈색세포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임신 중독증,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위험 원인 9시부터 4시 다시부터 일어난다는 소린가 봐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푼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바쁘게 읽고 있어요.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 나이가 들수록 혈압을 올라간다. 유전, 부모 모두 고혈압의 경우 80%, 부모 중 한 명 고혈압의 경우에 25에서 40%가 유전이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만,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통계에 의하면 비만인 정상인보다 3배 이상. 고혈압에 잘 걸리고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증도 많아진다. 나트륨, 소금 과잉 섭취. 우리 몸에 소금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관 내에 나트륨의 수분을 저장하여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킨다. 소금 섭취량이 6g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사망률이 61%, 뇌졸중 사망률이 89% 증가해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50% 이상이 소금 과잉 섭취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했다. 흡연, 담배 속의 니코틴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은 혈관을 손상하여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 밖에도 담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혈액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혈압이 상승한다. 과음, 하루 3잔에서 4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혈압 상승 물질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나 혈압이 올라간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 과식으로 비만을 초래하거나 수면 부족과 흡연 증가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다. 카페인, 커피, 청량음료, 초콜릿, 홍차 등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킨다. 혈압은 체질이나 유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고혈압은 원래 위험하다. 합병증이 고혈압이 사망 위험 요인 1위라는 것은 아는가? 이유는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 호수를 생각하면 된다. 적당한 수압으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는 수도 호수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너무 세게 틀면 수도꼭지에서 호수가 빠져나오거나 호수 자체가 파열되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심장은 평소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데 더 많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심장의 벽은 두꺼워진다. 이것이 지속되면 심장도 지쳐서 쓰러지고 심부전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산소를 많이 쓰다 보면 협심증을 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높은 혈압은 온몸의 혈관, 동맥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이어진다. 라이딩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이영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혈압에 대해서 읽고 있고요. 녹음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평평했던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몸속 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게 되는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도 서서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40대가 되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혈압성 망막증, 눈에도 영향을 주고 합병증이 뇌에도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이 일어나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심장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우열성 심부전이 일어나고, 콩팥이도 심부전이나 신경화증으로 합병증이 일어나고 성기능 장애까지 일어납니다. 고혈압이 무섭네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죠.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30%가 겪고 있는 만큼 흔한 만성질환이다. 고혈압 환자 중 자신이 고혈압인지 아는 사람은 50%이고, 이 중에 50%만 치료하고 있는 것이며, 치료하는 사람 중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고 한다. 고혈압 환자 88명 중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명 정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그러려면 장아찌나 젓갈이나 염장식품을 피하고, 간장, 고추장, 된장, 장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자반보다는 날생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국이나 찌개, 면류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껍질과 비계, 내장은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옥수수유 등을 사용하고, 식이섬유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히 하고, 간식으로 빵이나 고구마나 감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자. 표준 체중을 유지하자. 약 없는 고혈압 잡아보자. 약 없이 고혈압을 잡아보려면 오메가3를 먹어야 한대요. 동물성 기름의 섭취를 줄이고, 고혈압 관리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늘리도록 한다. 오메가3의 기능은 고혈압 관리에도 너무나 많지만, 고혈압 쪽에 중점을 두자면 각종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개선해준다. 오메가3를 먹으면 제가 느꼈던 건데, 이렇게 손발 저림이라든가, 또 배가 차갑고 발도 차갑고 손도 차갑고 수족 냉증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손발이 저려서 잠을 잘 때마다 일어나서 울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종아리가 막 쥐내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발바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오메가3가 진짜 효과가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미네랄이 부족해져 버리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고혈압 약물들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분, 엽산, 비타민 B5, 코엔자임 Q10 등의 결핍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더욱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의 섭취를 늘려서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우리 정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어, 뇌졸중?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언니에게도 오메가3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들어있는 제품들을 선물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카페에 오셨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제가 좋아하는데 진짜 코로나 때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많이 볼 수 없었고 지금은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못 보는데 주말에 집에 와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저를 보러 오셨는데 만난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엇갈려서 제가 나가고 언니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비타민C도 그분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고혈압을 잡아볼 수 있는 식품으로 비타민C랑 코엔자임 Q10을 소개했거든요. 선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혈관의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하고 혈관이 튼튼해지면 당연히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베타카로틴, 토코페롤, 아연 등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적이다. 코엔자임 Q10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죠.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높이며 혈류 저항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고혈압 환자의 40%가량이 코엔자임 Q10 결핍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반대로 고혈압 환자에게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게 하면 혈압의 10%가량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박종현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 거거든요. 오메가3, 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또 비타민C, 코엔자임 Q10 잘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칼맥도 또 아세로C도 또 코엔자임 Q10도 오메가3도 그분에게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오늘 또 책을 읽고 우리가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러신 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우리가 책을 읽었더니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해주면 더 마음이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고혈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들을 찾아가보는 멋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미니님 죄송해요. 미니님은 저혈압이시고 또 5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대학교 다니고 그러시는데 학교는 9시부터 4시까지 다니신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못 읽어드리고 또 관심 못 가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미니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저혈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이렇게 배도 차갑고 막 저리고 이렇거든요.
네, 오메가3를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방금 책을 읽으면서 했고요. 또 비타민C도 잘 챙겨 먹고, 특히 코엔자임 Q10을 제가 요즘에 간과했거든요. 사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먹고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기쁘고 좋은 일만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벚꽃이 이번 주에 만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벚꽃 엔딩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이브라도 하고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